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니까요. 중요한 것 몇 개만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국제사회 행위 주체 나왔죠? 이거 중요해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 하면 네 가지로 요약이 돼요. 먼저 국가와 국가 사이니까 얘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국가가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행위 주체로 초국가적 행위체 또는 초국가적 행위 주체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쓰지 않을게요. 다국적 기업, 우리 삼성도 다국적 기업이죠. 삼성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뭐 코카콜라라든가 다국적 기업. 근데 여기에서는 초국가적 행위체 중에서는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다국적 기업도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행위 주체가 되는 거예요. 얘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국가 내부. 국가 내부적 행위체, 여기서도 시험 문제 언급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내부의 행위 주체니까 지자체가 있겠죠. 여기 청주가 저를 잘 모르겠는데 외국의 다른 나라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기도 해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와 맺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청주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미국의 시애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교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행위 주체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의사집단, 변호사집단, 노동자집단, 시민단체, 소수 민족이라든가 소수 인종,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국제사회에서 행위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향력 있는 개인. 예를 들면 전직 국가 원수.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인기 제일 없었던 대통령이 카터랍니다. 지미 카터. 근데 지미 카터는 은퇴하고 나서 인기가 더 높아졌죠. 전직 국가 원수로서 외교 활동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선수, 라든가, 유엔, 반기문 같은 분, 이 양반도 영향력 있는 개인이죠. 유엔, 사무총장.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단 네 가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지울게요. 국제기구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원 자격 가지고 구분해요. 회원 자격을 가지고 정부기구냐 비정부기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범위에 따라서 또 둘로 나눠져요.
전 세계적이냐, 지역적이냐, 세계적 기구냐, 지역적 기구냐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범위에 따라서 포괄적 기구냐, 포괄적 기구냐, 제한적 기구냐. 이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례를 몇 개 해보자고요. 시험 문제 나왔던 걸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하나씩 암기하려면 머리만 아프고 짜증만 나고 문제 나와도 정답도 잘 못 골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먼저 유엔이라는 대표적인 국제기구 가지고 한번 구분해 봅시다. 유엔은 국가와 국가를 단위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거버먼트는 넌 거버먼트 정부기구고, 유엔은 세계적인 기구죠.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포괄적인 영역을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기구에 뭐가 있고 비정부에 뭐가 이거 일일이 암기하는 순간 바보라니까. 언제 이걸 다 암기하냐고. 하나씩 이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럼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 한번 해보자고요. IMF 한번 해볼까요? 전에 IMF에 대해서 제가 경제 시간 한번 얘기했었죠. 이 나쁜 놈들이라고. 네? 악덕 구리대금업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가끼리 뭉쳐서, 이 선진국, 특히 미국 중심으로 국가들끼리 뭉쳤고, 세계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돈 빌려주는 것만 해당하는 거거든. 경제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포괄적이 아니라 제한적 기구라고. 또 뭐 가지고 해볼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노스 아메리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이게 세계 최초로 등장한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걸 우리나라 한미 FTA를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같은 거야. 한미 FTA. 한, 미, FTA 가지고 한번 해볼까? 나프타나 한미 FTA는 똑같은 거예요. 국가 간에 만들어진 거죠?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야? 지역적. 지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프타는 미국 위에 있는 나라와 아래에 있는 나라 세 나라가 묶은 거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라고.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만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정부 기구이면서 지역적인 기구라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지. 경제. 자유무역만 하자는 것이지. 정치, 이거 상관없어. 문화, 이것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와 유사한 게 또 있지. EU도 마찬가지죠. 유럽연합. 유럽연합도 정부기구이면서 지역적이면서 여기도 쓰면 안 되겠다. EU는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 EU는 성격이 다르네. 자, EU는 정부기구 맞죠? 네. 세계적인, 지역적이죠? 포괄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이거 포괄이라고. 정치경제 사회문화 전부 포괄하는 거잖아, EU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포괄적 기구는 뭐가 있고,
제한적 기호는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순간, 날 셉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수직으로 공부하세요? 수평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럼 바보짓이야? 수평으로 공부하면 바보짓. 또 뭘 해볼까? WTO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WTO도 시험 문제 나왔다, 그냥. 세계 무역기구, WTO. 정부기구죠? 세계적이죠? 경제만 해당이 되잖아요. 제한적 기구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또 하나가 AI.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그 컴퓨터 뭐라고 하죠? 그게 아니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죠? 국제 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이게 뭐냐면 이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 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이 막 감옥에도 가고 사형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걸 인권적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입니다. 국제 사면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독재 정부에 항거해가지고 투쟁을 할 때 이 AI에서 도움을 많이 줬죠. 정치적 탄압하는 사람들을 구속됐다면 구속해서 풀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사면위원회는 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예요? 이건 비정부기구라고.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세계적이에요.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죠. 이 탄압받는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 실제 시험 문제는 안 나왔는데 모의고사 나왔을 때 많이 들렸던 게 하나가 요거 있어요.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죠. 우리 들어봤잖아요. 국제올림픽위원회. 자, IOC 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예요? 비정부기구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IOC는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국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이거 민간단체라고요, 민간단체.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세계적입니다.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죠. 이건 스포츠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자를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책에도 있을 텐데 국경을 MSF 무슨 조미료 이름 같은데 국경 없는 의사회 MSF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MSF하고 이거 써줄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회 대표적인 민간기구죠. 민간기구. 그래서 이 국경 없는 의사회도 비정부기구입니다. 세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그만 국한되는 제한적 기구입니다. 또 뭘 가지고 한번 해볼까? IOC도 했고. 신문지 나올 만한 건 대충 다 했네요. 유네스코 한번 해볼까? 유네스코. 많이 들었죠? 유네스코. 유엔 산하죠? 유엔 산하. 정부기구. 세계적. 포괄. 제한이죠? 문화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포괄적 기구보다 제한적 기구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보다는 세계적인 기구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보다는 정부 기구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고, 이렇게 옆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각각의 성격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는 뭐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UN, 국제연합. 이거 생략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셨던 거로. 총회가 있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있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데 이거 암기해야 돼요.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문제 풀면서 몇 개 강조해 드릴게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국제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시험을 넘어가는 건 대충 정리가 됐고 이제 법, 국제법으로 갑니다. 국제법. 당연히 여기서 법원을 따져봐야겠죠. 법원이란 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합시다. 세 가지로 성문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불문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문법도 아니고 불문법도 아니에요. 그냥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자, 성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약입니다. 우리 헌법 시간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여기 조심해야 할 게 모든 조약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세요. 이게 실제 시험문제로 나왔었잖아요.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해당이 돼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근데 이 조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쌍무적 조약이 있어요. 이건 두 나라에만 해당이 되죠. 이를테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든가 한미, FTA라든가 그런 것은 체결된 당사 두 개만 효력이 미쳐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일본이나 중국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체결된 두 나라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 조약이 있어요. UN 헌정이 대표적인 거죠. 또 있죠. 환경 국제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국제환경협약 국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국적 조약이죠. 이건 성문법이고, 불문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제관습법. 불문법에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국제관습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국제관습법, 우리 헌법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자, 조약은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바로 국제관습법이에요. 그래서 국제관습법은 세 가지가 있죠. 국제관습법은 세 가지. 첫째 치외법권. 국가 원수나 외교 사절은 우리나라 안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받습니다. 통국법 적용받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는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미국법 적용받아요. 이게 치해법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내정 불간섭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관습법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국제관례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전쟁 포로라 할지라도 인간적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관습법이에요. 그 다음에 법의 일반 원칙 몇 가지 있죠? 신의, 성실 원칙, 과잉, 권력 남용 금지 원칙. 권력 남용 이런 것들은 모두 국제법의 모습이다. 국제법의 얼굴이다. 국제법의 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12쪽에 법원은 다 소개가 돼 있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국제법의 특징,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죠? 모든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 틀려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더 설명할 게 없고. 오른쪽에 보면 가끔 모의고사에서 나오는데 조약하고 신사협정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조약은 국가 간의 법으로 작용되는 것이고요. 신사협정은 법은 아니에요. 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라고. 이를테면 남북 화해 협력 합의서라는 게 있었죠. 뭐 기본 합의서라고도 하고. 이것은 조약이 아니라 그냥 두 나라가 맺은 신사협정인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한번 나올 거예요. 조약하고 신사협정.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뭐죠? 인권선언서죠. 유엔에서도요, 세계 인권선언서를 채택했어요. 그럼 유엔에서 채택한 세계 인권선언서는 신사협정이에요, 신사협정. 그러니까 그게 국가에서 법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내용 나올 테니까 한번 들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한 장을 넘기면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국제문제 외교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요즘은 낼 만한 것도 없어요. 마무리 이걸 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보고 사회문화로 넘어가게요. (27쪽에) 국제정치와 법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홀수법만 한번 풀어보게요. 1번 국제법의 법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가에서 다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이다. 가번이 뭐예요?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즉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죠? 국제관습법이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이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교토의정서. 이게 교토의정서가 환경협약으로서 나온 거죠. 조약입니다. 조약. 자, 그러면 이제 가번이 국제관습법, 나번이 법의 일반 원칙, 다번이 조약이니까 이제 옳은 것 찾을 수 있겠죠. 1번 가는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행위 주체 간의 합의가 명시적 문서로 작성된 것. 땡. 불문법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문서가 없어요. 명시적인 문서는 조약밖에 없습니다. 조약. 2번. 나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이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 국제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죠. 2번 정답. 3번은 왜 틀렸을까? 다는, 조약은 국제사회의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승인된 것. 가번으로 봐야겠지. 이건 국제관습법 가번으로 봐야 되고. 4번. 우리나라에서 가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는 맞죠? 근데 가나는 별도의 절차 없어요? 4번은 조약만 해당되는 거예요. 조약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3번으로 가볼게요. 국제사회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0년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민족 단위의 주권국가가 국제사회 주체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와 안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연맹이 창설됐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맞고. 3번. 트루먼 독트린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아니죠. 제국주의와 식민지 확산 방지를 위해 등장한 것은 유엔이었죠. 유엔. 국제연맹 실패하고 그 다음에 유엔이 등장한 것이니까 틀렸고. 군사 경제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냉전체제의 성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이 틀렸네요. 트루먼 독트린. 그 다음에 지중해의 몰타에서 미소 정상이 만나 동서 대결의 종식을 선언한 후, 이게 몰타 선언이죠. 탈냉전 시기가 도래했다. 맞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들어가기 전에 4번 해답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잘못 체크한 것 같아요. 해답이 지금 몇 번으로 되어 있죠? 4번이? 1번으로 되어 있죠? 수정합니다. 3번으로 고치세요. 4번은 해답이 3번입니다. 풀어보시면 금방 알 거예요. 아까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것도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까 법원을 했으니까 차라리 4번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4번 문제 풀게요. 5번 대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으래요. 가는 뭘까요? 이성. 국제법과 국제기구 통한 국제평화방안. 그러니까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나는 보나마나 현실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가는 국제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을 중시한다. 맞잖아요. 네.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아니라 3번이 틀렸어요. 자, 2번. 나는, 현실주의는 국제사회를 홉스의 인간관, 즉, 이기적인 존재,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성악설의 입장이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국가안보를 가장 중시한다. 국가안보를 가장 중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건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나는 가와 달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고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즉 현실주의는 국제평화 방안으로 동맹과 세력 균형, 맞잖아. 현실주의는 힘이니까 세력 균형 전략이고, 이상주의는 집단 안보. 이상주의는 집단 안보 전략을 행하게 되니까 7번으로 가볼까요?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니죠. 종교전쟁 끝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만들어지면서 근대 민족국가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돼 있어요. 군주권이 교황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기업번 틀렸고요. 그러면 1번, 2번 지우고
그러면 3번, 4번 둘 중에 하나 정답이니까 니은은 볼 필요 없이 디귿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 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하였다. 이건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베스트팔렌 조약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디귿번 땡. 그러면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러면 니은.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근대 민족국가, 주권국가의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30년 전쟁을 종료시키 맞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종교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등장한 조약이니까요. 9번으로 가볼까요? 국제정치를 보는 다음과 같은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제사회는 보편적인 가치나 질서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라?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유주의는 아니라 현실주의가 주장되는 것 같아요. 오로지 힘으로 주도될 뿐이죠. 각국은 각자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움직일 뿐이므로 배려나 양보가 기대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제 저기 오늘의 친구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국제사회다.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 현실주의 입장입니다. 옳은 거 찾으래요. 기억. 1번.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쟁과 동맹을 통한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세력 균형 정답이죠. 힘의 논리 세력 균형. 자유주의는 집단 안보. 바로바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을까? 공부거리로 확인합니다. 국가 간의 비정치적 기능적 주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이상주의죠. 3번.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가 간 기구, 민간 기구 등도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본다. 국제기구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4번. 국제사회의 각 국가들은 비록 무정부 상태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현실주의고요. 나머지는 전부 자유주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번.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럽연합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기구이다. 맞네? 유엔이니까. 자, 유엔의 특징, 국제기구 특징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부기구. 그 다음에 세계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세계적. 그 다음에 포괄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포괄적. 그러니까 1번 맞잖아요. EU에. 아, EU구나, 유엔은. EU. 여도 맞아요. EU도 맞잖아요, 포괄적. 우리 유엔으로 착각했네. 자, 나머지는 왜 틀리는가 보자고요. 국제연합과 국제사면위원회, 아까 얘기했죠,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정부 간 기구이다, 땡. 국제연합은 맞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민간기구라고 그랬어요. 비정부기구입니다. 3번. 여러 나라의 계열회사로 두고 국제적 생산 판매 활동은 대기업, 그러니까 이게 다국적 기업이죠? 다국적 기업도 초국가적 행위체 있잖아요. 다국적 기업,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행위 주체입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전직 국가 원수나 저명 예술가, 우리나라 고 백남준 씨 같은 분,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에 해당이 되죠. 13번. 오늘날 국제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탈냉전기 이후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 문제 등이 부각됐으나 안보 문제는 주요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아닙니다. 안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의 존립이 좌우되니까요. 1번 땡, 2번. 환경, 보건, 인권 등 국제 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다. 땡. 독자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를 어떻게 독자적으로 해결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3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비준을 거부했다. 맞죠? 근데 이번에 바이든은 여기 다시 교토 의정서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환경협약인데, 누구야, 트럼프 때, 여기 탈퇴를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국가 간 경제 격차로 동서 문제가 심하다. 땡. 국가 간 경제 문제를 동서 문제라고 하지 않고 남북 문제라고 해요. 동서 문제는 2년 문제입니다. 자유진영, 공산진영 2년 문제가 동서 문제죠. 넘어갑니다. 15번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A가 창설됐다. 아, A니까 UN이겠네. UN은 평화 유지 업무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A, UN의 평화 유지 업무를 위한 책임은 산하기관인 B에 있는데 B는 핵확산 방지, 군비 축소, 테러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제재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B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죠. UN 산하의 안전보장 이사회.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A는, 즉 UN은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국가적 행위체이다. 정답이래. 국제기구니까 초국가적 행위체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면서 세계적이면서 정부 간 국제기구죠.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에서는. 이 시간은 공부거리로 확인합시다. A는 국가협력을 지키는 비정부기구, 정부기구입니다. B는, 안보리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국가 간의 분쟁, 사법적 절차가 아닙니다. 사법적 절차에서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따로 있고. B, 안보리의 의결 시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 행사할 수, 땡! 상임이사국 5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나머지 10나라가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10나라는 거부권 행사 못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더 복습하세요. 17번.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선진공업국은 저개발 농업국을 식민지로 지배해왔다. 지배국은 자국산의 공업제품 및 자본을 식민지에 수출하고 식민지는 지배국의 공업 원료와 식량을 공급하는 관계가 성립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저개발 국가들의 시장은 이전의 지배국 경제권에 종속되어 있어서 농업국이면서도 식량 자급마저 할 수 없는 형태로 산업구조가 왜곡되어 그 자립성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국제관계 현상은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 문제로 봐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UN 기구가 있다 없다? 있어요. 운크타드라고 표현합니다. UN 시스테이드. 잠깐 쉬었다가 사회문화로 시작하게요. 사회문화.